네, 윤석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또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.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. 네.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예. 당시 민주당 지지자, 다시 말해 헬마우스 같은 놈들이 뉴스타파를 마구마구 공격을 해댑니다. 참 나쁜 놈이네. 왜 문재인 정부 흔드냐고 저런 놈들이거든요. 그러면서 뉴스타파의 구독을 끊고 후원을 끊고 저 적폐 같은 새끼들, 맞네. 저거 아주 기레기 같은 놈들 예. 난리 부르스를 친 거예요 당시에.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. 나를 지켜주잖아. 그렇지. 빼박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. 예.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인사청문회에 나와갖고 대놓고 그냥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. 이놈은 이 거짓말로 지금 재판을 받고 40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. 국민의힘이 당시 이걸 실드 쳐줬던 대가로 400억을 토해내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TK의 이른바 이제 당권파들은 원래 얼굴마담이 필요한 거지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장동혁은 그냥 그렇지.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우리는 우리 공천 잘 챙기고 우리 지역 맞아. 이권 챙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공천을 누가 다음에 줄 거냐 이것만 관심이기 때문에 얼굴마담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꽂으면 되는 거야. 그 국민의힘은 참 정치하기가 쉬워. 참 편하게 해. 그 지지율도 바로바로 붙고. 예. 그 이 얘기에서 당원들의 의지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. 그러네. 이거를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됩니다. 거기에는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선택할까? 4년 뒤에 나한테 공손하게 다시 리턴 패스를 해줄 사람을 찾겠죠. 그러니까 축구라는 그 동네는 딴 나라예요, 딴 세상이에요. 개업 내란이 일어났어요. 그런데 수많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벌 줄 수 있을까? 단지 중요한 위치에 있다. 그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 의무가 있냐 없냐를 따져요. 실제 그 사람이 그 중요한 위치에서 예를 들면 계엄 같은 거를 막아야 될 사람이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. 불안해요. 이건 뭐 임박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보도가 막 되고 있어서 저는 곧 도장을 찍나보다 했는데 이게 트럼프는 넉대 소년에 가깝습니다. 예. 제일 된다고. 트럼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요. 뭐 엔드게임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출구 없는 전쟁을 잘못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출구에 대한 전혀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 적이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전혀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요. 그걸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정보 당국인데 그걸 트럼프를 눈을 가리면서 전쟁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할 때 저는 그 단어가 꽂히던데 업보라고 했습니다. 맞아요. 검찰의 업보다.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네.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잖아요. 예. 그 검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. 어떻게 썼습니까? 그리고 국민들이 봤잖아. 뭐 초과상관 태운다고 빈대 몇 마리 잡자고 그러는데 그 빈대 몇 마리가 대선에 개입합니다. 실질적으로 2022년 대선 때도 검찰이 개입해서 성남 FC 사건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낸 거를 재수사를 맞아요.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. 그게 부원세로 한 네.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선에 개입하고 이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기 때문에 일단 못하게 해야죠. 오늘을 기하여 방첩기관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안보만인 존립의 근거로 함으로써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. 후목 불가조라고 하였습니다. 썩은 나무로는 아름다운 나무를 조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철저한 반면교사와 뼈를 깎는 성찰 없이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이 불가능합니다. 네, 우리 이제 매파로 돌아선다. 나 매파인 줄 몰랐냐 커밍아웃 이런 정도의 네. 아사리판만 안 나오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. 그래서 저는 휴, 안심 여기 일단 마침표를 찍습니다. 위력 과시 한번 했다. 됐지? 더 이상은 안 한다. 약간 이런 뉘앙스가 계속 읽히거든요. 중동 내에서도 확전을 바라지 않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자, 무슨 말씀이냐면 길게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노이즈가 커져서 시장을 왕창 짓눌렀지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진짜로 확전인가 아니고 결론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죠.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네네네. 문제는 또 이겁니다. 우리가 그래서 잘 나가서 괜찮다라고 할 뻔했는데 왜 주가가 빠진 거죠? 오라클이 또 네. 추가 주식 발행 이야기를 합니다. 아하. 돈이 없는 나이라는 걸 아는데 진짜 없네 이렇게 네. 확인을 하게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6%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. 또 베라루빈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는 걱정 붙들어 매시라. 네. 아직은 노 프로블럼 이상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기분 좋게 넘어갑니다. 그게 변혁적 중도죠. 이재명 정부가 오른쪽으로 더 움직였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고 변혁적 중도에 실제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. 변혁적 중도라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국내 개혁도 제대로 안 된다는 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대한 인식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명 정부가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. 우리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. 특히 지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구호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구호를 내세웠든 간에 내세우든 간에 이번에 내란 세력을 완전히 길을 죽이는 선거가 됐어야 하는데 그건 실패했다고 봅니다. 그런 점에서는 정말 성공이 아니죠. 그런데 이게 참 본인도
천신만고 고생을 했고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이재명이라는 탁월한 걸출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예.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가 초심을 잘 지키고 있다고 예.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때는 왔어요.